2008년, 2009년에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.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깎였단 말이야. 옛날에 오일 쇼크라고 들어봤어? 석유값이 연락이 비싸갖고 경제가 어려워졌던 시절, 그지? 그럼 경제가 우리나라 그리고 IMF 겪었어, 안 겪었어? 그럼 경제가 이렇게 확 꺾이잖아. 그럼 꺾여서 있으면 아니면 회복이 돼. 회복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잡아봐라. 원래 이랬었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회복되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, 그지? 근데 요번에 금융위기는 예전에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이었다가 떨어졌거든? 그리고 회복은 더 금방 됐어. 회복은 오히려 더 빨리 됐어.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9년 터졌을 때 이렇게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. 그래서 옛날보다도 위기가 더 컸는데 회복이 더 빨랐던 거야. 그래서 처음에는 야,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회복하나 그런 거야. 근데 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%대밖에 안 나온 거야. 이건 왜냐면 선진국이 있어도 개도국은 개발도상국 막 6%, 7% 성장하잖아. 그러면 그걸 합하더라도 한 3, 4%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2%밖에 성장을 못 한 거야. 야, 이거 뭐야, 뭐. 왜 이러지 그런 거야. 그래, 야, 그래도 잠깐 있다가 회복되겠지 그랬는데 계속 그냥 2%대 성장을 한 거야. 그래서 이게 계속 가는 건가? 해서 나온 용어가 뭐라 그랬지, 내가? 그게 뉴노멀이야. 새로운 정상이라는 건 옛날엔 이렇게 계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건 비정상인데 이게 정상인가 해서 뉴노멀이 나왔고 그때 유행했던 용어가 20년 동안 경제 침체한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된다고 해서 재패나이제이션이 됐고 그럼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됐지?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인구 노령화 문제를 갖다 들어오는 학설들이 주장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못 변해라는 주장이 경제에서 큰 주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. 그러다가 2017년, 18년에 경제 성장률이 아까 봤지만 올라갔단 말이야, 잠깐. 올라갔는데 세계 경제 회복세라고 그러는 것이. 이 회복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은 거야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일시적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야,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. Understand?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야. 왜냐하면 숫자가 변했잖아. 그럼 이 숫자가 변했을 때 이 숫자를 변화시킨 근본적인 변화가 뭐가 있느냐를 또 숫자로 점검을 해야지. 그러니까 수치는 양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있고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있어. 근데 질적인 변화는 내가 말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과 유럽이 주저앉았지. 일본은 원래 딜딜했고. 그럼 세계 경제의 4대 경제 성장권이라는 게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이야. 나머지 세계가 돌아가지가 않잖아. 그럼 남은 건 그때 어디밖에 없었어. 그래. 근데 중국이 그때 버텨줬단 말이야. 중국이 여전히 그때도 빠오빠오 해갖고 막 8%씩 성장을 해서 세계에다 돈을 뿌려준 거야. 거꾸로 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뒷받침해줬지. 그래서 금융위기 회복하고 이후에 지속세를 중국이 버텨줬다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아까 내가 GDP를 구성하는 건 뭐라 그랬어? 가계, 기업, 정부인데 유럽, 일본, 중국, 유럽, 일본 그 다음 어디? 미국이나 다 전부 다 가계, 부동산 샀다 다 망했잖아.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를 못하니까 기업이 투자해야 안 해. 안 하지. 그럼 가계 소비도 없고 기업 투자도 없어.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? 그래, 정부가 지출을 막 해갖고 버틴 거야. 그래서 뭐 양적 완화니 여러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.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를 버텼던 거는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돈을 풀고 중국이 버텨준 거야.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게 야, 정부가 돈이 떨어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으면 이 저성장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한 거지. 그 말 이해됐지? 2%도 간신히 성공하고 있는데 2% 성장을 했던 뒷받침도 누가 해주고 있었어? 중국과 세계 정부인데 세계 정부의 돈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. 그지? 그 다음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다 주저앉으면 그럼 이제 2%도 하겠어 못 하겠어? 그래, 그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. 근데 회복세가 돌아왔어. 그래서 야, 이걸 어떻게 볼까 했었지. 그러니까 나는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. 찾아봤더니 뭐 했더라? 첫 번째, 중국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잖아. 그럼 이제까지 뒷받침하고 있던 중국도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다 꼬꾸라져야 될 거 아니야? 근데 아니라 회복이 됐다는 건 중국이 이렇게 꼬꾸라졌지만 회복됐다는 건 다른 데가 살아났다는 거지. 어디가 살아난가 봤더니 개도국이 살아난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살아난 게 아니라 원래 세계 경제를 리딩했던 미국이 살아나고 유럽 안에서도 특히 독일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.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과 독일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. 그리고 그 안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숨어져 있다는 거고.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살펴볼 얘기고 이것이 살아나가고 있었다는 거, 첫 번째. 그럼 이제 중국이 리딩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냈다는 걸 봐야지, 첫 번째 근거로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지출은 아까 봤지만 떨어졌었잖아. 정부 지출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었다?
투자가 급속도로 늘고 그 투자에 쫓아서 민간 소비가 이루어지겠다는 건 이젠 정부는 돈을 풀지 않아도 그렇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 투자에 들어섰고 그 돈을 투자에 들어서는 거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민간 소비와 그 다음에는 기업의 투자라는 굉장히 선순환적 경제 구조로 굴러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. 그래서 2018년이 뉴노멀이라는 시대를 갖다 마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의 어떤 돌파구 혹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올해 경제 구조를 2018년 이후에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야. 이해됐죠?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한번 듣고 들으니까 더 쉽죠? 오케이.